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3월 16일입니다. 제가 오늘도 지각을 좀 했네요. 그쵸? 네. 며칠 전에 정부 과제, 팁스 지원을 위한 팁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방송이 금요일 날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 방송 조금 더 들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오늘은 조금 방송을 늦게 올려드립니다. 매주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막 이랬던 그 코로나 사태가 지난 주말로 해서 약간은 좀 꺾인 느낌이 좀 있었죠. 부디 이번 주가 정말로 이번 주만 정말 고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그 얘기인데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스타트업들 중에서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6% 정도에 불과하고, 그리고 1에서 3년 의 초기 기업들의 생존 비율은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 증가를 했으나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은 뭐 큰 변화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정권, 지난 정권에 걸쳐서 계속해서 창조 경제라는 테마로 스타트업들에 대한 진흥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런 그 진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생존하는 그런 기업들의 비율은 별로 변화가 없더라. 초기 기업은 그러나 많이 늘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보면 고성장 기업의 비율이 한국에서는 6.5%, 영국은 12.9%, 이스라엘은 11.4%. 그래서 한국 대비 영국이나 이스라엘이 약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5년 이상 생존 비율이 한국은 27%, 그런데 프랑스는 44%, 영국은 41%.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이제 기사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창업 단계만 장려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 단계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이 정부 주도의 정책 그리고 VC 자금들이 이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주로 이런 이 환경 때문에 결국은 이제 초기 기업 위주로 육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저 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보면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한국 벤처 캐피탈들의 정부 자금 의존도가 62%나 된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미국은 17%, 영국 24%, 프랑스 45%, 일본 36%니까 상대적으로 정말 이제 한국 VC들의 정부 자금 의존도가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지금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 숫자들을 이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뭐냐면 고성장 기업의 비율이 6.5%인데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27%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약 21%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뭐 저성장 혹은 약간 좀비 상태로 그냥 쭉 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5년 이상 생존은 하지만 뭐 소위 말하면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성장의 길로 가기보다는 그냥 느릿느릿 뭐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타트업들이 뭐 아무리 이제 생존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성장을 해야지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초기에 창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많이 있지만 중간에 3년 차 이상에서 정말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성장을 위해서 자본을 넣어주는 그런 기능은 지금 현재 한국이 되게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이미 내용에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자,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초기 단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지원이 되는 것이냐? 결국은 이제 VC의 자금이 정부 의존도가 너무 높다. 62%. 그럼 정부 자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나라 돈이고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좀 안전지향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없고 그렇게 되니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하면 안전빵.
그냥 적당히 갈 수 있는 회사들, 적당히 성장이나 성공이 담보된 회사들한테만 이제 돈이 가는 것이죠. 혹은 고성장이 보이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뭐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진짜 되겠다 하는 데에만 돈이 몰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많이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정말 될성부른 떡잎을 가진 회사에만 그냥 쫙 몰려버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까지 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투자를 또 받기 어렵고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나온 팩트들이 다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국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동남아 국가나 이런 데서는 벤치마크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그 벤치마크 미팅 같은데 막 태국 정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뭐 미팅에 나가서 막 설명도 해주고 막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게 좋은 모델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그렇게 알려진 것에 비하면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이제 이 제목은 이제 제가 이제 붙여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 경제 뭐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온 것은 뭐 충분히 정부의 의지도 좋았고 좋은 그 측면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부터 할 일이 많다. 성장 단계로 접어드는 회사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한국의 창조 경제 정책이 가지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 좀 더 좋은 정책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금 더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뭐 이슈라기보단 소식입니다. 제8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7가지 이 사업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류에 대해서 온라인 주문과 결제가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종의 그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결제는 하지만 실제 수령은 매장에서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일단은 허가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아예 안 되죠. 아예 안 되는데 일단은 주문과 결제는 좀 허용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손목 밴드나 패치형의 심전도 측정기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수 있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보고 이상이 발견이 되면 병원으로 내원하세요라고 하는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이 이번에 또 허가가 됐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생체 정보 측정 기기를 이용해서 비의료기관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생체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하거나 관련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이런 이제 내용도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샌드박스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도 역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이네요. 그죠? 전파 기반의 센서로 심박수나 호흡수 이런 것들 생체 신호들을 감지를 해서 만약에 위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서비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전부 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이 대폭 이번에 샌드박스로 허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융회사나 공제회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 기관들의 요금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사실 저는 이거 보고 놀라서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하여튼 이번에 이제 샌드박스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운전면허증을 등록을 하면 기존의 이 카드형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시간 정액 운임제 택시, 관광 택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정액을 내는 거예요. 뭐 3시간 동안 빌리면 뭐 나는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택시 그 요금제에 대해서도 여수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일단은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요 내용을 실어드린 이유는요. 규제 샌드박스에 통과가 되면 향후에 법제화될 가능성도 높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허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관련된 기사도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좀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셔서 그전에는 규제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뭐 중요한 소식이죠. 네이버가 이용자 중심의 음원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9일에 네이버가 그 스트리밍 요금이 실제 이용자가 실제로 들은 음악의 저작권자에게만 전달이 되는 예, 바이브 페이먼트 시스템 VPS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비례배분제라는 그런 방식으로 정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나 광고비 이런 등등의 플랫폼의 매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 중에서 저작권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쵸? 뭐 플랫폼과 나누는 그 비율이 있어요. 뭐 55대 45 대략 이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저작권자의 몫을 전체 재생수로 일단 나눠요. 그러면 전체 재생수, 그러니까 단위 재생수 대비 금액이 매출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한 번 재생할 때 이번 달에는 얼마의 매출이 나왔어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특정 음원의 재생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전체 예를 들면 멜론에서 전체 매출이 이번에 뭐 얼마 뭐 100원이 나왔다. 그럼 그 100원 중에서 이번에 멜론에서 전체 들은 재생수가 100개다. 그럼 어떻습니까? 재생수 한 번당 1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BTS의 뭐 재생수가 그 중에서 뭐 50이었다. 그러면 50원은 BTS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BTS를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실제로 내 돈의 상당 부분이 BTS로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BTS로 예를 드니까 이제 BTS의 아미들이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BTS를 안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까지 이게 음악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악용할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생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제 계속 악용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차트의 순위를 조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매출을 더 따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재생수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뭐 플랫폼도 어느 정도는 장치를 해놨죠. 예를 들면 동일 IP에서 동일 기기에서 반복적으로 막 재생을 하면 카운트 수를 뭐 일부만 잡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이미 도입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짜 기기를 막 동원해서라도 이런 어떤 그 재생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이제 움직임들, 그런 어떻게 보면 왜곡된 일종의 어뷰즈죠. 어뷰즈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수에 비례해서 무조건 그 매출을 이제 가져오기 때문이죠. 자, 그럼 네이버가 이번에 하겠다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재생수 기준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한 사람을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뭐 4,500원이란 돈을 냈는데 나는 뭐 1000번을 플레이를 했는데 그 중에서 뭐 내가 좋아하는 뭐 BTS는 뭐 한 500번 하고 그죠?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요즘에 트로트 뜨니까 뭐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를 내가 뭐 한 200번 하고 했으면 그냥 내 돈 안에서 그거를 실제로 그 비율대로 나눠서 저작권자에게 돌려준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뷰즈가 덜 하겠죠. 왜냐하면 어뷰즈하기 위해서 특정 음원을 많이 돌려봤자 어차피 내 돈 내고 내 돈 돌려받는 셈이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이런 그 요금제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생각보다. 음악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동안 어뷰즈를 했던 업체들은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나 뭐 대놓고는 얘기를 못 하겠죠. 그리고 또 일부 인제 그 재생수가 월등히 높았던 회사들은 뭐 상대적으로는 쪼끔 인제 덜 인제 가져갈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는 덜 돌아갔던 사람들에게 재생수가 인제 적었던 사람들에게 좀 덜 돌아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인제 확보가 될 테니 그만큼 인제 기존에 많이 가져갔던 회사들은 쪼금 덜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공정한 룰이기 때문에 뭐 잘 받아들이면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인제 네이버의 선언이 다른 플랫폼들 멜론이나 뭐 벅스나 쥔이나 뭐 이런 데에 인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또 저작권자들은 또 환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식의 얘기들이 오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또 팟빵에서 IT 이슈 위클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 설정 이런 등등 현대인의 기본 어떤 매너죠. 예, 이런 매너를 잘 또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실 텐데 파이팅 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잘 피해 다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